진도 좀 나왔어요. 저번에 84페이지에 7-4 호분의 저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호분의 성질에 대해서까지 설명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연립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을 볼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떤 것들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차와 2차를 연립해 놓으면 얘는 무슨 이렇게 돼 있는 친구도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가는 거라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1차면 얘는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2차가 하나 들어가면 얘가 연립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요것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요 두 개를 이렇게 연립해놔도 얘네는 연립 2차 방정식이겠죠.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요놈과 요놈을 푸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차와 2차가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할 때 저번 수업 시간 때 설명할 때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중등 과정에서는 가강법을 많이 쓰지만 고등 과정 와서는 뭘 많이 쓴다고 했지? 대입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첫 번째 1차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x는 뭐 어쩌고저쩌고 정리를 한다든지 y는 어쩌고저쩌고 정리를 한다든지 이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2차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2차에 대입합니다. 2차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1차와 2차가 돼 있는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592번, 593번, 594번 쟤네들이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럼 보시면 593번을 한번 보시면 x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이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다 이 식을 보통은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집어넣어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걸 저는 선호해요. 근데 뭐 x에 y만 남겨서 x는 어쩌고저쩌고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걸 보면 y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y는 x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니?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가 첫 번째 한 거고요. 얘가 두 번째 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개를 한번 하면 x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풀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x 플러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를 한 번 더 2를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2가 4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2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잘 보시면 x가 2일 때와 x가 마이너스 4일 때 x 값에 따라서 y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x가 2일 때 y는 얼마예요? 4고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요 2차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얘 또는 얘로 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방정식 푸는 거 좀 방법만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좀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차와 2차거든요. 2차와 2차인데요. 얘 2차와 2차는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요거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2차가 하나 있거든요. 인수분해 되는 2차를 찾으세요. 인수분해가 되는 2차를 인수분해 하십시오. 를 찾아요. 찾는다라는 표현 안 되거든요. 찾기.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해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 한 걸 가지고 또 계속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595번을 한번 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표지로 집중해.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첫 번째 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첫 번째 건 인수분해 하자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인수분해가 x 이거 1, 1, 2, 1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요. 얘가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려면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될까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러면 x가 얼마여야 돼요? 이게 진짜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되죠? x는 마이너스 2y여야 되죠. 또는 x가 뭐여야 됩니까? y여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2여야 되고 y는 1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 결과물 자체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x가 y여야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y여야 해서 얘가 0이 될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만든 놈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인수분해 안 된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똑같이 두 번째는 동일하죠. 주어진 2차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y 3y 제곱에서 여기다가 이거 뭐야 이거 합시다. 4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빨리 계산 좀 해주시면 저 뭐가 좋겠어요. x에다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해.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얼마다? 8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얘 사라지면 y 제곱은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8이죠. y는 뭡니까? y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y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가 나오죠. 플러스 루트 8i니까 2루트 2i 또는 y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루트 2i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y가 2루트 2i라면 x는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4루트 2i여야 되고 저는 x는 4루트 2i여야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구했습니다. 아직 얘가 안 끝났죠. 얘를 한번 보면 두 번째 얘는 x가 y여야 하잖아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지금? 따라오세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해보면 근데 저기 x랑 y랑 같아야 되는데 어디가 x랑 y랑 여기 아래 근데 여기요? y가 마이너스 1루트 아니 요 케이스 한 거잖아 지금. 저것만 하는 요거 한 거잖아요 지금. 요거잖아. 요거에 의해서 x가 마이너스 2y일 때와 x가 y일 때로 나뉘잖아요. x가 마이너스 2y일 때를 가정해서 주어진 놈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y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y가 두 개가 나왔고요. y가 y 뿔마 2루트 2i일 때니까 그때마다 x 값도 달라질 거고 여기도 x는 y일 때를 좀 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똑같이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x가 y니까요. y제곱 2y제곱 나오겠죠.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2y제곱이 8에다가 나오고 y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4가 나오겠죠. y는 뭡니까? y는 뿔망이죠. 뿔망이 2이거나 y는 마이너스 2이고 그때 x는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고 y는 얼마여야 돼요? x는 얼마여야 되죠? 똑같이 마이너스 2여야겠죠.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나옵니까? 얘가 4개가 나와야 된다. 이게 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될까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이고요.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2차가 좀 어렵죠. 이 2차가 어렵고 그 뒤에 하나 더 볼 건데요. 걔는 대칭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 우리 7-5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라고 해놓고 1번 요거 2번 요거 그다음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번엔 이제 대칭식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대칭식이 무엇인가를 볼 건데 대칭식이란 뭘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x, y의 위치가 바뀌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3이에요. 그 다음에 x, y가 5래요.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 x, y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대칭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칭식인데 대칭식의 지금 개념이 뭐냐면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도 식에 지장이 전혀 없죠. 이것도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도 식이 지장이 전혀 없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x랑 y에 대한 대칭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집중 좀 해. 오늘 시험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공부는 미리 했어야지. 오늘 뭐 잠깐 30분 한다고 뭐 10점에서 20점으로 오르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앞에 2시간 복습했잖아. 집중해야지. 집중해야 되더라. 2월 18일에 시험 보는데 2월 18일 동안 진도 날림으로 갈 거야? 아니잖아. 집중 좀 해. 오늘 선생님 목이 아파서 재밌는 얘기도 못 해주고 뭐 좀 톤도 좀 처지는데 그럴수록 조금만 집중해줘. 알았지? 그만 부탁 좀 하자 오늘.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식은 어떻게 푸냐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대칭식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 2차 방정식은 그냥 쉬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너를 0으로 만드는 두 근을 요거에 대한 두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x랑 y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x랑 y라고 뒀을 때 x 플러스 y는 뭘 뜻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의 마이너스 a를 뜻하죠. 그럼 x, y는 뭘 뜻해요? b를 뜻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이제 x랑 y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를 하나 보자. 이거 여기 증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여기서 할게요. 597번. x 플러스 y가 2라고 하고요. x, y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 얘네들을 두 분의 합이라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은 그냥 두 분의 곱으로 보겠다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요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될까요? 요 놈의 두 근을 x, y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오고 x, y가 두 근의 곱인 x, y가 너분의 너에서 마이너스 8 나오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들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인수분해를 하겠다. 너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4랑 2랑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t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잘 봐요. 요 놈의 두 근을 예를 들면 x제곱에 대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0으로 만드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x가 3인 3분은 4가 나왔어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각각 뭐여야 돼요? 3이거나 4거나 4거나 3이거나 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는 얘기예요. 너의 두 근이 뭐였어요? 너의 두 근이 뭐였어요? 두 근이 x랑 y잖아요. 그러면 근데 t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x가 뭐일 수 있어요? 4라면
y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다른 식일 수도 있죠. x가 4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x가 뭐일 수도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칭식은 이렇게 푸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푸는 건데, 하나 더 보면은 사실은 요거보다는 598번이 좀 어려운 거라서 598번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598번을 보시면, 자, 얘는 해가 4개 나오거든요. 4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을 보면 잠깐 일단 볼게요.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다? 10이 나와. xy가 3이다 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온 대칭식을 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그 주근의 합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주근의 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근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근데 얘랑 얘가 있으면 하나 세트 누구죠? 그 세트가 x 플러스 y가 세트죠.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x 플러스 y가 얼마일까요? 16일까요? 16. 정확하게 뭐예요? 풀마 4죠. 맞나요? 이해될까요? 되니? 그래야 요 놈의 제곱에서 너희 2배를 뺐을 때 10이 나오잖아요. 더 안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y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4이고 x, y가 3인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까요? 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t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지우야 마이너스 4t 그 다음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얘를 또 인수분해합니다. 1, 1, 와 3, 와 1 이렇게. 이 t가 5가 되죠. 1 또는 3이 되죠. 맞니? 요 놈의 근이 누구였어? x랑 y였잖아요. 그럼 x가 1이라면 y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고, 또 x가 3이라면 y가 1이어야 되죠. 너랑 너 두 개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인 거. 그러면서 x, y가 3인 케이스로 따져봐야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얘도 인수분해하면 1, 1, 3, 1 t가 어떻게 나옵니까? t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가 얼마여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놈과 이렇게 되어 있는 놈 해서 총 몇 개 나옵니까? 해가 4개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해되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2차 연립 2차 방정식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풀어야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립 2차 부등식도 풀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 요거 했나요 저희? 86쪽 아예 유형 안 풀어봤니? 유형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자, 601번 같은 애 한번 볼게요. 자, 601번 같은 애는요 4차 방정식이에요. 자, 4차 방정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죠. 안 되면 고등 과정에서 못 풀어요.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지금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고차 방정식은 항상 뭘 쓸 수 있다? 장현재 적당히 해. 하루 이틀 전에 지금 얘들아 나 흑화하게 하지마 진짜.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데 지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니네가 더 신경 써야지. 얘들아 나는 11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밥 한 끼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좀 차려라. 니네 수업하려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지금. 자,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생겨먹은 4차 방정식을 근을 구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요거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넣을 수 있는 후보들이 뭘까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그러면 얘분의 얘는 뭐예요? 뿔마 9죠. 어쨌든 마이너스 9에다가 뿔마 붙이면 결국에 뿔마 9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뿔마 9의 약수들로 볼 수 있는, 물론 마이너스는 약수가 없겠지만 그냥 뿔마 9의 약수라고 그냥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수라고 표현하면 더 쉽겠죠. 뿔마 9의 인수들 지금 뭐 있어요? 1, 3, 9랑 마1, 마3, 마9 6개 있겠죠. 그러니까 1, 2, 3, 뭐 1, 2, 3, 마1, 마2, 마3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넣는 건데, 보통 1, 2, 3 넣거나 마1, 마2, 마3 되면 알아서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너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들로 넣어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어봤자 당연히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해요? 1이고 마4고 풀 10이고 풀 마9니까 마4, 마9 다음에 마이너스 13 1이랑 12 다음에 13이니까 얘가 x에다가 1 넣었을 때, 즉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하는 거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무조건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가지면 얘 곱하기 3차로 진행이 되겠죠. 3차 저희 또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3차에서 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인수를 하나 더 찾을 거예요, 지금. 이해될까요? 1 넣는데 안 됐을까? 마일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일 넣어보니까 얘는 마일 넣으면 1, 얘는 마일 넣었는데 마4,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라서 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넣어봐야 돼? 3 넣어보자는 얘기야. 3 넣어보면 너는 81인가요? 81, 9, 4, 36 여기가 3 곱하면 플러스 36 했는데 마이너스 9니까 얘는 안 되겠죠.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마이너스는 여기서 막 그 부호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는 그대로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도 그대로 될 건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나요?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까? 얘는 0 돼야 안 돼요? 되죠. 7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1 플러스 81에서 0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넣었더니 0이 됐어요?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0이 됐어요. 마3 넣었을 때 0 되는 게 누구예요? x 플러스 3인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이런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조리제법 쓸 것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숙련이 좀 되면요, 요 정도 했을 때 여기는 2차잖아요. 그럼 1차, 1차, 2차야 네가 나오는 건 이해되시나요? 요것도 어차피 4차가 몇 차예요? 최고차계수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x 곱하기 x 곱하기 x 제곱이어야만 얘가 x 4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곱하기 여기 있는 상수항이어야 네가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곱하기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상수항 3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 플러스 3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2차, 1차항이 계속만 찾으면 된다 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할 때, 2차나 3차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이게 많이 얘기 드렸죠. 이렇게 찾는 거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찾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하세요. 너무 귀찮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여기에 x 제곱 플러스 뭐 ax라고 할게요. 플러스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여기 살아있는 개수를 봤는데 좀 쉬운 걸 보자. 3차는 개수가 얼마예요? 0이죠. 3차를 찾자라는 거야. 3차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네가 누구랑 만나야 돼? 너랑 만나고요. 너는 누구랑 만나야 돼요? 너랑 만나고요. 너는 누구랑 만나요? 너랑 만나나? 뭐예요? 3차 얘가 아니셨어. 미안해. 얘가 얘를 만나야 되고요. 그쵸? 얘가 얘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두 개 계산했을 때 개수가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얘랑 얘랑 개수만 진행하면 A, 너랑 나랑 개수만 진행하면 플러스 B가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2단원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나와 있는 개수 비교를 한 겁니다. 이해될까요? 개수 비교를 해서 이렇게 구해냈다. 그럼 얘가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 주어진 2차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일단 적지 마시고 일단 뭐 나중에 하고, 요거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바로. 그러니까 얘는 2차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서라도 구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1. 너는 어때요? 마3. 그러니까 너의 근 2개와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 알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게 일단 다른 방법의 풀이고요. 이거는 항등식 이용해서 푼 거고요. 정석은 뭐냐면요, 4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간에 얘네들의 근을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인수를 구한 다음에 조리제법 이용할 거예요. 조리제법 이용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0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 마사 쓰시면 다 틀리는 거예요. 3차항의 개수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뭘 넣었는데 0 됐어요? 1 넣었는데 0 됐잖아요. 1 넣을게요. 그대로 조리제법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죠. 뭘로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걸로 마3. 이해될까요? 마3 집어는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고 6이고 3이고 마이너스 9고 너가 0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얘 곱하기 하면 여기 들어오는 친구란 얘기죠. 어떻게 들어야 돼요? 최고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오죠. 지금 아까 개수 비교한 거랑 똑같죠. 무슨 이해되나요? 요거는 요게 정석이고 아까 우리 개수 비교한 거 있잖아요. 개수 비교한 거는 조건을 좀 많이 타요. 조건을 좀 많이 타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배제 막 미정계수로 많이 주어져 있거나 하면은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정석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수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4차라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은 3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나요? 얘가 3차로 줄어들면 우리가 인수를 몇 개 찾으면 돼요? 하나 찾으면 돼요. 하나 찾으면 하나랑 2차로 나올 거잖아요. 그 하나랑 2차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조리집어 이용해서. 그럼 하나랑 2차가 나올 테니까 2차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근의 공식을 쓰든지 인수분해를 하든지 하면 근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의 근은 뭐예요? 너의 근은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여기서 뭐 나오죠? 실근 나오나요 여기서? 실근 안 나오죠? 맞아요? 판별식이 어때요? 여기 0보다 작죠? 왜냐면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잖아요.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너 허근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 문제는 뭘 물어봐요? 601번 실근들의 곱을 물어보잖아. 얘 또는 뭐 허근 둘 허근 이렇게 나오겠지. 허근 또는 허근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일부러 안 구한 거예요? 굳이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실근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뭐 하면 돼요? 실근의 합을 구해요. 실근의 합. 너네의 합만 구하면 되겠지. 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거 정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주분의 합 구해도 되고요. 이해되나요? 이러한 것들이 3차와 4차의 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한번 볼게요. 어차피 간단하게 좀 진도만 좀 나가는 거니까 유형 2번을 한번 볼게요. 유형 2번 보시면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그냥 뭐 하면 돼요? 치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6번 같은 친구는 치환하면 풀 수 있겠죠? 맞나요? 600 걔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600 몇 번이? 어? 6번은 그냥 바로 제가 좀 할게요. 바로 치환 좀 할게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다라고 그냥 바로 치환하자. 얘는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5랑 2로 해서 5로 하면 인수분해 되죠. 이 t가 뭐야 돼요? t가 5고 하나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이제 t가 뭔데요? t가 x제곱 플러스 4x 즉 x제곱 플러스 4x가 5다라는 첫 번째 케이스와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2다라는 형태의 케이스 두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얘는 당연히 가변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0이 되고 너는 어떻게 돼요? 넘어오면서 플러스 2는 0이 될 거예요. 맞나요? 얘는 바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얘는 x는 뭐예요? 5랑 마이니까 마이너스 5 또는 1이다가 나오죠.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근해분 써야겠네요.
여기 쓰면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 맞나요? 짝수 공식 쓴 거예요. 짝수 공식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그래서 루트 2 그러면 x가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요게 얘네들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예, 어디요? 됐죠? 이렇게 구한다라는. 그래서 요거 너 두 개, 4개가 지금 뭐다?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의 4근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07번 같은 것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608번도 풀 수 있어야겠지요. 맞나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유형 3번 이제 보기차식을 봐야 됩니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지금 어쨌든 나온 김에 저희 어차피 2차 방정식에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 보기차식 나오니까요.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수업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일격 10번 같은 애들은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x의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맞나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다? 무조건 보기차식이다.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한다? 너만 데리고 가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4제곱이라고 플러스 1만 데리고 가서 얘는 마이너스 6x제곱을 집어넣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 넣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넣어야 되죠. 맞나요? 플러스 2x제곱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x제곱을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2x제곱을 집어넣으면 너는 플러스 2x제곱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을 넣어야 네가 완전 제곱식 어떤 제곱이 되니 플러스 2x제곱을 넣어야 제곱이 되니 플러스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는 어때야 돼요? 너는 마이너스여야 여기에 플러스 2x제곱이 붙으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나요? 지금 니네 인수분해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 이해될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합차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냥 어떻게 정리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을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2x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다음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 했는데 뒤에 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돼. 얘는 되나?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가끔씩 되는 게 있거든요. 얘는 완제잖아요. 얘도 사실 완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아니면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만 되면 하나도 인수분해 해주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여기까지 다 구하셨는데 한 번 더 체크 안 해, 인수분해 되는지 안 했는데 체크 안 해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나머지는 그 시험 공부 좀 하면서 모르는 것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제가 개별 참석해드리면서 수업 진행해볼게요. 8시 되면 바로 시험 볼 겁니다. 8시 되면 시험 봅니다. 숙제 저번에 어디까지 준비했었죠? 숙제 저번에 85페이지에 있는 591번까지였는데요. 598번까지만 할게요. 그 정도는 괜찮죠? 59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85쪽 다. 알겠죠? 85쪽 절반만 외웠는데 이제는 85쪽 다 배우는 걸로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손 들고 질문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지울게요.